오늘은 싱가포르에서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회담 이후에 북미 양국은 정상 간 빅딜을 통해 해법 마련에 나섰지만 올 초에 있었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결렬되면서 남북 관계는 그리고 북미 관계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 중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이 한반도 문제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의 홍민 북한 연구실장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대통령 연설은 진행 중인 것 같고요. 오늘 이호 여사 네. 그 타계 관련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네. 김여정 부부장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속보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 등등이 나오고 있는데 조문단을 보낼 거다라는 네. 기대 섞인 전망이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냥 이 정도로 끝나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셨어요? 여러 정치적인 아마 고려를 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여정 제2부부장 정도를 판문점으로 보낸 거는 최소한 김여정 그 제2부부장이 갖고 있는 정치적 위상, 위치가 로얄 네네. 패밀리로서의 어떤 위상도 상징적 위상도 있고 네.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 전반에 일종의 어느 개입을 하고 있었던 중요 또 인물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 인물 차원에서는 그 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사실상 상당히 김정은 대신 온 거죠. 중량감 네네. 있는 일단 인물로 봐야 되고 네. 다만 이 인물이 이제 남측으로 내려왔을 때 남측으로 내면 이목이 일단 집중이 될 테고 네. 또 다른 정치적 액션 소위 말해서 그 조문 이외에 네. 다른 어떤 뭐 이 현재 남북 관계라든가 북미 관계와 관련된 일정한 어떤 협의를 할 것이거나 협의를 한다라든가 뭐 친서를 전다라든가 이런 여타의 어떤 정치적 액션에 너무 주목을 받는 부분들 네. 이런 것을 극도로 아마 자제를 하려고 했던 것 같고 네네. 그래서 아주 순수하게 구두로 김정은 위원장의 조임 메시지만 전달한다는데 철저하게 이제 목적을 맞춘 것 같고요. 아마 이런 배경에는 그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북한의 태도를 뭐 배미 복남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 말은 뭐냐면 철저하게 미국에 대해서는 배수진을 치고 네. 한국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북미가 풀리기 전까지는 정치적 액션을 하지 않겠다. 남북 대화를 최대한 자제하겠다라는 쪽으로 아마 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조문을 계기로 해서 남측에 내려와서 과도한 정치적 액션처럼 이해되는 것을 극도로 자제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그 통미봉남이라는 단어 많이 썼잖아요. 네. 이제 남한과는 대화하지 않고 미국과 이제 직통으로 대화한다 네, 이런 네. 이런 건데 사실상 지금도 약간 그런 분위기는 아닐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보십니까? 완전히 복남 정도까지는 농담은 아니더라도 아니고. 남쪽에 대한 굉장히 불만, 섭섭함의 표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뭐냐면 작년 이후로 정세가 쭉 전환되는 과정에서 네. 한국을 상당 부분 신뢰했다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자신들이 제시한 비핵화의 어떤 과정들을 미국을 잘 설득을 해주고 네. 영변 폐기 정도의 카드를 잘 미국을 설득해서 미국이 수용하게끔 하는 그런 네. 역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미국의 눈치를 특별히 보지 않으면서 남북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네.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태도. 네. 이 두 가지 다 원했는데 하나도 제대로 한국이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네. 하노이 합의 무사는 그런 결과로 나왔다라는 어떻게 보면 해석이 북측한테는 가능한 것이고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고 북미가 교착되는 국면에서 굳이 남북한의 어떤 대화를 해봤자 네.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소득은 없다. 그리고 한미 워킹그룹이라든가 한미 공조라는 틀에서 특별히 나올 수 있는 것이 없다.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특별하게 이 남북 관계의 지금 진전을 위한 액션을 취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지금 북한의 태도. 그래서 복남은 아니지만 최소한 당분간은. 국면적으로 자제를 하겠다라는 아마 자제. 태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김여정 자체를 보낸 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신경 썼다라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는 것 네, 같은데 그럼요. 네. 그런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연설 중이고 외국에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나기가 김여정 정도 오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야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과거처럼 친서 교환이 자연스러운 거고 지금 또 서훈 국정원장도 네. 어디 외유 중이라고 제가 네.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낸 건 아닌가 본인들도 속으로는 좀 안타까워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물론 이제 상황적으로 그렇게 해서? 주문단을 직접 내려보내지 못한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네.
물론 이제 조문을 위해서 왔다가 대통령 직접 접견도 뭐 면담도 하고 네. 또 관계의 그 외교안보 수장들을 한 번씩 만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도 가능한데 네. 아마 그렇게 해도 특별히 남북 관계에서 지금 당장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실익 이것이 별로 없다라고 판단을 이미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6월 말에 예정돼 있는 한미 정상회담이죠. 네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메시지가 네. 나올지에 대해서까지도 일단 두고 보겠다라는 태도가 북한에게 아마 지금 있는 아마 그 생각이 아닐까. 네. 그래서 섣불리 남북 대화에 뭐 여지가 있는 것처럼 마치 네. 행동을 하고 또 미국에게 지금 배수진 치면서 강경하게 지금 미국의 답을 원하고 있는데 네. 뭐 또 한쪽에서는 남북 대화에서 너무나 지나치게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미국에게 잘못된 신호 지나치게 협상에서 느슨한 그 네네. 메시지를 줄 수 있다라는 판단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의도적으로 내려보내지 않았다라고 좀 그쪽으로 또 판단합니다.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불만을 이런 식으로 좀 표출하면서 조금 더 이 동맹보다는 민족 편에 서라 우리 네. 우리 편에 한마디로 좀 서라 이런 그 무언의 메시지 정도로. 예, 그것도 있고 최근에 이제 대외 선전 매체에서 미국을 강력하게 설득하지 않는 태도 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불만을 표시하기 때문에 비판을 했었죠. 네. 어떤 면에서는 북미에서도 역할을 빨리 하고 또 남북 이행에 있어서도 좀 자주적 공간을 마련해서 좀 자주적으로 해라. 이 두 가지 메시지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나저나 김정은이 계속 좀 일종의 갈라치기를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친서를 보냈어요. 이번이 몇 번째인지 지금 한 6번째 네. 됩니까? 그런데 뭐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평가를 형용사로 하고 있고 어떻게 보세요? 이번 친서 1주년이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보낸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친서의 좀 패턴을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작년부터 해서 때마다 이제 친서가 전달됐는데 네. 대체적으로 그 친서가 전달된 때는 북미가 대화가 잘 안 풀리는 그러니까 고위급 회담이 있었지만 사실상 실익이 별로 없었을 때 네. 그럴 때 보통 이제 그 교착 국면을 돌파하는 하나의 정상 간의 어떤 소통 창구 네네. 그런 역할을 사실상 그랬었죠. 친서가 했었던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친서가 전달될 때 항상 끝에 붙는 말들이 뭐였냐면 공개된 말 워딩이었죠. 뭐냐면 네. 다음 만날 기회를 고대하고 있다. 네, 그렇죠. 라는 항상. 것이었어요. 네. 근데 그 말은 뭐냐면 빨리 정상 간 대화를 하고 싶다.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 네. 라는 이제 그런 촉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과연 그 말이 들어갔겠느냐. 근데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어디가 부족한다면 추론해 본다면 네. 극히 개인적인 관계만 표현했다라고 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이제 조만간 빨리 보고 싶다, 고대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정치적 메시지거든요. 네, 네. 정상회담도 하고 싶고 빨리 타결을 보고 싶다라는 의도인데 그 말이 아마 생략됐을 가능성이 높다, 없을 네. 가능성이 높다. 그 말은 북한도 먼저 수그러들면서 뭔가 대화를 요청한 듯한 또는 정상회담을 요청한 듯한 태도는 취하지 않을 것이다. 네. 라는 아마 이제 자세가 이번 메시지 그 친서에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주- 그런지 그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개인적이고 네. 매우 따뜻하며 멋진 친서였다. 이 정도 굉장히 좀 약간 사적인 편지처럼 얘기를 네. 하긴 했네요. 조금 전에 문 대통령 그 오슬로 연설이 끝난 것 같은데요.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오늘 연설 뭐 주요 내용들 핵심 위주로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어떻습니까? 예, 뭐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노르웨이가 독립하는 과정, 또 네. 한국이 독립을 쟁취했던 과정, 이것을 이제 같이 얘기를 하시면서 네. 그런 과정, 독립을 거쳐서 어떻게 번영을 이뤄내는지에 대한 서두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 평화가 어떻게 최근에 전개됐는지를 네. 판문점 선언, 작년에 있었던 9월 평양 공동선언에 얘기를 하시고 네. 또 거기에 따라서 군사합의가 이루어져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짧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네. 하나는 이제 6.12 북미 정상회담이 역사적으로 있었는데 네. 1주년이 지금 됐다 오늘이. 네. 그런데 교착 국면에 있다. 그러나 이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 서로를 이해가는 깊이 이해하게 하는 하나의 시간으로 보인다. 네. 라는 얘기를 하고 북미는 여전히 아직도 신뢰하고 있고 존중하고 있다. 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시한 어떤 뭐 제안이라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 문재인 대통령식 하나의 어떤 뭐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일상을 바꾸는 적극적 평화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일종의 이제 평화가 지나치게 정치화돼서 뭐 마치 오염된 뭐 이런 평화죠. 일종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념 뭐 또 정치적으로 수단화된 평화가 아니라 네. 국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실익을 갖다 줄 수 있는 평화가 네. 필요하다라고 네. 하면서 과거 이제 노르웨이가 북유럽의 주변 국가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내는지 네네네. 국경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낸 부분들 그리고 또 동서독이 접경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어떻게 이제 화재라든가 홍수, 산사태와 같은 이런 다양한 자연재해에 같이 공동 대처를 했는지 네네. 그것을 통해서 실제 동서독 주민들이 실익을 거둔 거죠. 어떻게 보면 평화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본 거죠. 네네. 이제 이런 예를 들면서 남과 북이 더 이상 추상적인 어떤 평화 얘기 이전에 네. 국민을 위한 평화를 해야 된다. 음. 아마 이게 아마 가장 방점인 것 같아요. 국민을 위한 평화를 가야 된다. 그러니까 특별한 그러니까 통일이 어떤 정치적인 특정 이벤트 뭐 이런 게 아니라 일상으로 파고 들어서 생활로 접하는 그러면서 통일에 대한 어떤 반감이나 이런 걸 좀 상쇄시키는 이런 그렇죠.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뭐 베를린 선언, 그러니까 소위 이제 케르버 재단 연설과 좀 비교를 굳이 하자면은 네. 그 당시에는 평화 체제 또 뭐 전쟁을 끝내야 종식해야 된다. 네. 또는 이제 뭐 비핵화와 같이 굉장히 크고 무겁고 수상적인 범주로 이제 접근했다라면은 네. 이번에는 좀 더 국민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평화라는 감수성에 좀 기대는 네. 이야기를 좀 던진 것 같고 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이웃 국가와의 어떤 분쟁, 갈등 해결에 기여하는 평화를 네.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이제 노르웨이가 갈등의 중재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어떤 그 갈등을 오슬로 협정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이 노르웨이의 어떤 역할 이런 네.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작년 8월 15일이죠. 광복절 기념 연설에서 네.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바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였습니다. 네, 이 그랬죠. 철도 공동체를 다자 안보 공동체로 확대 발전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오늘 연설에서 다시 한번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박사님 보시기에는 뭐 방금 이 다자안보 공동체 얘기도 하셨고 조금 네. 전에 접경위원회도 얘기하셨는데 가장 좀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부분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 뭐 국민과 함께하는 네. 국민을 위한 평화라는 부분이 가장 인상적인 부분인데 네. 왜 인상적이냐면은 사실 국민들도 평화 체제라든가 비핵화 여기에 관심은 많지만 네. 이것이 갖는 굉장히 압도적인 정치적 무게감 네. 이것 때문에 사실 피부로 와닿는 북한과 이런 협상과 대화를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실익과 피부로 와닿는 평화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이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편안하게 국민 눈높이에서 말씀하시려고 노력했다는 부분이 좀 있고 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지나치게 지금 국면이 북미 현안으로 되고 있는 비핵화나 평화 체제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보다는 네네. 좀 더 다른 방향에서 우리가 독자적인 공간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실천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실제 접경위원회라든가 접경지대에서의 협력이라는 부분은 제재, 네. 북미 현안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가 주력해서 집중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지금 보이는 거죠. 시간이 다 돼서 이 끝으로 이게 가장 관건이죠. 결국은 6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하는데 그 전에 남북 대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혹은 북미 대화가 궁극적으로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근데 예사롭지 않은 지금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북한이 노동신문의 네. 논설을 통해서 아주 네. 장문의 논설로 액자 박스로 해서 아주 주목을 끌도록 글을 오늘요? 올렸는데 그 네.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 국면에서 순순히 뭐 대화에 양보하면서 임하지 않겠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영을 가져다 줄 것처럼 진로 변경을 요구하는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굉장히 강한 센 발언들이 나왔네요. 센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상 최후의 배수진 쳤다. 그래서 연말까지 미국이 자신들이 원하는 어떠한 일정한 답을 전향적으로 갖지 않는 이상은 대화에 쉽게 응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29일 아마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네. 좀 더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전향적 메시지가 아주 새롭게 나오지 않는 이상 상당 부분 교착 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한미 정상회담을 아마 보고 북한도 반응을 직접적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보고. 네. 네. 지난 4월이었습니까? 시정연설에서 연말까지 뭐 시간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랬죠. 네. 시간이 지금 촉박해 보이긴 합니다. 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의 홍민 북한연구실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